어디서 개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구나. 그래. 아유, 귀엽게 생겼네. 야, 이거 귀여워. 아유, 진짜. 어머,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물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만지면 놀라서 물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개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 정당방인데요, 저는. 아니 이거는 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개를 만지다가 물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실제로 어떤 일입니까? 실제로는 아예 그 다른 사람의 집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를 만지려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물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남성이 개를 강목으로 때리고 그 옆에서 조카가 이제 이걸 말리려고 했는데 그 조카까지도 뺨으로 때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이건 큰데? 이거는 제가 애견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목으로 때렸다. 그리고 조카까지.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지금 견주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서 남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는 무단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강목으로 이제 개를 때린 부분도 동물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조카의 뺨을 때렸다. 이거는 형법상 폭행죄입니다. 일단은 견주의 책임을 묻기 전에 낯선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안전조치를 미비해서 다른 사람을 개가 물고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미비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제가 연기는 했지만은 뭔가 그래도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곤 했지만 어쨌든 개에 물렸잖아요. 물린 것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개에 물렸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민사상으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손해의 그 범위가 무한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부분, 특히 이 사건에서는 왜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그렇지.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굉장히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서 이 낯선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혹시라도 뭐 절도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절도 미수가 인정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객관적인 경우에는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간 남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까는 그 주인, 견주의 패티켓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는 패티켓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개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도 갑자기 누가 나한테 달려오거나 만지려고 하면 싫잖아요. 네, 너무 싫죠.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개하고 기싸움을 해야지 안 물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빛으로 막 이렇게. 네, 그래서 막 눈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개를 빤히 응시하는 것도 공격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다고 해서 막 달려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개 입장에서는 놀자는 그런 뜻인 줄 알고 또 달려와서 어떻게 부득이하게 또 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 견주가 아닌 입장에서도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나가서 산책할 때 보면 개들 이렇게 다니는데 뭐 이쁘고 이러니까 특히 아이들이요. 맞아요. 거기 다가가요. 가서 이렇게 막 만진다고 근데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견주분들은 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같이 가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제지하는 눈으로만 것도. 보게끔 그렇지, 이렇게 좀 이렇게 옳은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견주분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전상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네. 상대방에 대한 그 주의 정도를 저감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해서 애가 가서 만졌는데 물리면 견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그건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책임은 그래요? 인정되는 것이지만 네. 안 문다고 하면 사람이 경계심을 풀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외에서 타인이 키우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 이거예요. 가족.
혹은 좀 먼 친척이 집에 놀러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개가 그 친척을 물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사례가 네. 좀 있나요? 맞아요. 이 경우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남동생이 사는 경기도 평택에 놀러 갔다가 네. 그 남동생이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개를 만지다가 손등하고 입술 부분이 물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동생 집에 자주 안 갔었나 봐요. 낯설어갖고 갑자기 물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안면부잖아요. 네. 치료비가 135만 원 정도 어. 나왔고 2달 동안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치료를 어머.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가족이잖아. 남의 집도 아니고 맞아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동물보호법상 이렇게 다친 경우에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남동생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민사상으로 뭐 치료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배상해라 이렇게 네. 전격 요구하는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다행히 이 경우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남동생분이.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를 135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2달 동안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면서 250만 원 정도의 일시수입 그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또 인정이 되었고요. 어. 네. 그리고 안면부다 보니까 나중에 성형 치료비 아. 또 한 3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남동생분 키우는 개를 이제 만진 그 과실이 인정이 되어서 네. 20% 정도는 과실상계가 되었고 나머지 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그런 게 있군요. 그럼 네. 들어야겠네요. 그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죠. 견주분들은 일상생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문제까지 가기 전에도 신속하게 보험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시고 민사적인 부분까지도 네. 해결하실 수 있죠. 그렇구나. 저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기사상으로 보기에는 경기도 안산에서요. 60대 그러니까 여성분을 네. 고사견이 공격을 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아이고, 이뤘다. 그랬어요?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정말 심각한 사고였죠. 네. 근데 이 사고에서 개는 맹견이었어요. 도사견은 맹견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하고 입마개를 하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개를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을 위반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네. 동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사망 사고인 만큼 유족분들에게 장례비 등의 그런 직간접 손해하고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맹견이라고 그러면 이제 공격성이 강하다, 큰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그만 개들도 네. 의외로 이게 아주 그냥 그 독하게 하는 네, 애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공격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특히 소형견 중에는 상처가 작지만 깊게 난다는 네.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요. 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말티즈, 우리가 많이 키우고 많이 보는 네. 아주 귀여운 네. 강아지죠. 말티즈의 견주와 그리고 그 반려견 행동 지도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이때 이제 식당에서 나오던 CC의 다리를 이 말티즈가 물었던 예. 사건이었습니다. 말티즈는 정말 작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또 강아지 중에 하나인데 네.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 말티즈에 물린 사람은 치료비로 50만 원 정도를 네. 이제 써야 됐었고 네. 결국에는 그 행동치료사하고 그 반려견의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네. 치료비로 50만 원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해서 총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공격성 평가 기준 뭐 이런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 중요한데요. 지금은 맹견에 대해서만 따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네.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견주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입마개만 하고 있어도 상당히 많이 안전성을 확보할 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공격성 평가 기준이 도입이 되면 작은 소형견이라도 공격성이 높으면 입마개 등을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 좀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도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서 등록을 한 동물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펫숍 등 어떤 그 반려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취급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마땅한 자격이 없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제 처벌하도록 하는 네. 그런 뭐 과태료나 처벌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얘기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